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갖는 책 소개 시간입니다. 두 권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한 권이 아니고 두 권인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게 주식의 멘탈에 관련된 앙드레 코슬란의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탑다운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우라가미 군요의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는 약간 뭐랄까 바이블 같은 책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영의 모험, 이건 그냥 약간 경영 관련된 책이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매매에 대한 약간 그런 모멘텀 관련 투자자의 책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하고 영국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인데 한국에선 별로 많이 안 알려진 분들 두 분의 책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매매할 거며, 뭐 어떻게 손절할 거며, 뭐 불타기, 그러니까 오를 때 더 사,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식의 펀더멘탈을 보기보다는 종목의 움직임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미국하고 영국의 대표적인 뮤추얼 펀드를 운영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수익률을 잘 냈던 분들이 어떻게 가치 투자를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특히나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이 이제 요 존 네프라는 분이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여기 앤서니 볼튼이라는 분인데, 두 분 다 뭐 워렌 버핏이니 피터 린치니 필립 피셔니 뭐 등등등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비해서는 한국에서는 좀 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배울 만한 점도 있고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존 네프라는 분인데요. 이 존 네프는 30년 동안 미국의 웰링턴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펀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크고요. 거기서 윈저 펀드라는 거를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3% 이상 계속 상회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3%라는 수익률을 그냥 내도 24년 있으면 주식이 2배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물론 3%가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분은 시장의 수익률에다가 거기다가 3%를 더 냈다라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이 펀드가 웰링턴에서 아주 유용한 펀드가 되도록 했었다라는 거고요. 앤서니 볼튼은 유럽의 투자자입니다. 물론 회사는 피델리티라고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미국 회사이지만 주로 투자했던 지역은 영국이고요. 이분도 매년 20%의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앤서니 볼튼의 선배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피터 린치라는 분이잖아요. 그분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지만 수익률은 충분히 좋았다. 특히나 미국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유럽 지역에서 20%의 연평균 수익률을 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책을 오늘 두 권을 가져왔고요. 이제 이 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가치 투자의 귀재 존 네프 수익률 5,600%의 신화를 쓰다로 돼 있는데, 이 책을 제가 보니까 2005년에 제가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제가 2004년에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오래전에 산 책이라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이 책의 제목이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이 책의 제목이 요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가치 투자 주식 황제 존 네프처럼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이 책을 사시려는 분은 요 제목을 가지고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존 네프가 쓴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이 사람의 약간 일대기 같은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3부는 1970년부터 93년까지 실제적으로 어떤 주식 갖고 투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1부하고 3부도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고 저는 읽는 걸 강력 추천드리는데, 2부에 이 내용의 원칙, 어떻게 내가 투자를 했고 어떤 원칙을 갖고 했으며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2부에 있는 내용이 많은데 핵심으로 제가 딱 요약을 하면 뭐가 있냐면, 연평균 7%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싸게 낮은 PER에 사고 배당률이 높은 상태에서 사서 갖고 있어라입니다. 듣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PER이 되게 낮은 종목을 제가 샀다고 치죠. 그리고 과거의 실적을 봤더니
얘가 7%씩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샀는데 갑자기 어떠한 사회 변화나 경제 변화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7% 성장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7% 성장을 그거보다 더 많이 한다고 느끼고 이 사람이 주식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PR이 훨씬 높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어디서 찾으라라고 지금 현재 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인기 없는 종목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열광하고 이런 종목들보다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고 있고 언론에 별로 언급되지 않고 또는 언론에서 욕을 먹고 있고 이런 종목들에서 먼저 찾아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이분이 바이엘이라는 기업의 예를 드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종목이 뭐 예를 들어 A라는 업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공식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B라는 업종이라는 거죠. 근데 A라고 B하는 업종의 차이가 뭐 밸류에이션이나 어닝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람들은 얘는 안 좋은 쪽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얘에 맞게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좋게 봐야 된다 또는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고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종목을 갖고 믿고 있으면 인내를 갖고 좀 들고 있어라. 그럼 분명히 수익률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 앤서니 볼튼이 쓴 책인데요. 이거는 이분보다 조금 시대가 뒤입니다. 이분은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주식을 했었고 영국 피델리티에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도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 네프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중요하고 현금 흐름도 정말 중요하다. 요걸 가지고 주식을 골라라라는 얘기를 주로 하는데 두 가지 정도가 하나 정도가 추가가 돼 있고 하나 정도가 좀 다릅니다.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존 네프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 앤서니 볼튼은 밸류에이션이 싸고 돈을 잘 벌고 이런 종목이라면 배당 수익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배당 수익률은 이익 증가의 함수인 경우가 많다. 자기가 종목 제대로 골랐다면 이익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배당은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배당 수익률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약간 다르고요. 하나 추가된 건 뭐가 있냐면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A라는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이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기업의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수 프리미엄까지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두 번째 전략은 한국에선 별로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특히 나라들은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소액주주의 지분까지 다 같이 인수를 해줍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54불인가 55달러에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그 순간 주가가 바로 거기에 붙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의 지분뿐 아니라 소액지주의 지분도 그 가격에 인수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걸 돈으로 주던 주식으로 주던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수 대상이 되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주가까지는 내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거기까지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서양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인수 대상이 되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한국은 아직 그게 법적인 제도가 좀 미비하다고 해야 될까? 이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을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직구가 100원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이유로 뭐 200원, 250원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지분도 25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주주 지분을 사고 나서 뭐 나머지 걸 사주거나 뭐 상장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소액주주에 대한 지분은 경영권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인수 얘기가 나오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앤서니 볼턴이 얘기한
인수 대상이 될 기업을 찾으라는 부분은 미국 기업을 찾을 때는 되게 유용한 팁인데 한국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다는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철학적인 얘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앤서니 볼튼 책의 서문에 보면은 지금도 이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책 기준으로 15페이지 서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역행 투자자의 한 사람인 나는이라고 그랬습니다. 역행 투자자 원서를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trarian inves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에 좀 극적으로 말하면 반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contrarian이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는 건 일단 나쁘게 보고 남들이 싫다는 건 좋게 보고 뭐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오랫동안 주식 수익을 잘 내려면 일단 남들하고 다르게 하는 게 확률이 높다라고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서문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튼이긴 하지만 원제가 뭐냐면 원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 원제. 원제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원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류를 거슬러 투자하라이고요. 영어로는 investing against the tide입니다. 이분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또는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이런 시류는 거슬러라는 거죠. 근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수영을 저는 거의 못 하는데 수영을 하거나 뭐 달리기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앞바람을 받고 역류를 받고 수영하거나 뛰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나도 이 가는 방향에 맞춰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남들이 가는 방향하고 좀 다르게 가는 게 확률을 높인다라고 이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평소에 잘 나갔던 종목 또는 뭐 우량하다로 알려진 종목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주식이 되게 많이 빠지고 특히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남들한테 욕도 먹고 약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럴 때는 한번 꼭 그 주식을 보라는 거죠. 특히 존 네프는 그걸 아예 책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건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원칙에 보면은 파트 2에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의 저가주를 공략하라는 말도 있고요. 두드러진 주가 하락은 미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인기주를 찾으라는 말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투자 기회를 포착하라는 말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잘못 분류된 기업을 찾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왠지 종목의 단가가 내려갔으면 일단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지난번 책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오를 때 더 사고 빠질 때는 손절하고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목이 많이 빠지고 뭔가 사람들이 걔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꼭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정답은 없습니다. 저번 책에 나온 것처럼 강력하게 모멘텀을 따라서 사고 인기 있는 종목을 사고 주도주를 사고 하는 것도 너무나 훌륭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닌 남들이 싫어하고 안 보고 하는 종목을 사서 오래 기다려도 수익을 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어느 쪽이 맞는다라는 거를 반드시 고려하시고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